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을 먹어야 하나? 이제 나도 나이 들었구나 하며 걱정부터 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식단에서 단 3가지만 바꾸면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3가지 식습관 전환을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출신 의학 박사 정민호입니다. 20년 동안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50대 이후 환자분들의 혈압, 혈당, 중성지방 관리 문제를 많이 보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 약 먹기 싫어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이 식단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걸 직접 목격했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제 환자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개선된 사례를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꾸준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셨던 62세 이영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자 씨는 매년 건강검진이 두려우셨어요. 왜냐하면 수치가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작년보다 또 나빠졌네요. 이제 정말 약을 먹어야 하나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혈압은 145, 혈당은 공복시 125, 중성지방은 250까지 올라간 상태였죠. 제가 영자 씨에게 물어봤어요. 평소 어떤 음식을 드세요? 아침엔 흰쌀밥에 김치, 단무지, 계란 후라이. 점심엔 회사 근처에서 대충. 저녁엔 집에서 밥 먹고 가끔 치킨이나 돈가스 시켜 먹어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영자 씨에게 제안했어요. 약 먹기 전에 딱 3개월만 저와 약속해 보시겠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 3가지만 부탁드렸어요. 첫째, 밥상에서 백미 대신 현미를 섞어 드세요. 둘째, 반찬 중 단무지 대신 깻잎을 드세요. 셋째, 즐겨 먹던 튀김 대신 구이로 바꿔보세요. 이거면 되나요? 영자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3개월 후 영자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혈압은 130, 혈당은 105, 중성지방은 170으로 내려가 있었거든요. 약 하나 먹지 않고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백미를 현미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미밥은 맛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알을 모두 제거합니다. 겉보기엔 하얗고 예쁘지만 사실상 탄수화물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장 건강을 돕는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현미는 어떨까요? 현미는 혈당 지수가 백미보다 30%나 낮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인슐린 저항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어요. 공복 상태에서 백미밥 한 공기를 먹고 혈당을 재봤더니 30분 후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양의 현미밥을 먹었을 땐 140 정도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백미의 4배나 들어있어요. 이 섬유질이 장에서 독소를 빨아들여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내장지방 감소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죠.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로 회복을 도와줘요. 많은 분들이 현미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잠을 더 깊게 자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영자 씨도 처음엔 현미밥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미에 현미를 30%만 섞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가 개선되었으니까요. 현미 비율을 점점 늘려가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처음엔 백미 7, 현미 3 비율로 시작하세요. 한 달 후엔 5대5로, 그 다음엔 현미 비율을 더 늘려가시면 됩니다. 맛이 걱정되시나요?
현미를 미리 불려두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밤에 씻어서 물에 담가두고 아침에 밥을 하면 됩니다. 현미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장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희 환자 중에 김철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8세 당뇨 전 단계 환자였는데 현미밥만 바꿨는데도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밥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나요?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현미밥 도전해 보셨나요? 댓글에 현미 도전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단무지를 깻잎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단무지를 빼면 서운하죠. 아삭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맛. 하지만 단무지의 정체를 알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시중에 파는 단무지 한 조각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대략 2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니까 단무지 10조각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을 다 채우는 거예요. 게다가 설탕도 어마어마합니다. 단무지 100g에 설탕이 약 15g 들어가 있어요. 각설탕 3개 분량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단무지는 반찬이 아니라 과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이 왜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칼슘 함량이 놀라워요. 깻잎 100g에 칼슘이 230mg 들어 있습니다. 우유보다 2배나 많아요. 철분도 풍부합니다. 시금치보다 3배나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오기 쉬운데 깻잎이 훌륭한 해결책이 되죠. 비타민C는 어떨까요? 깻잎 100g에 26mg이 들어 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3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깻잎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동시에 항염작용도 해서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재미있는 건 깻잎 특유의 향입니다. 이 향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과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깻잎은 쌈밖에 못 싸 먹지 않나요? 아닙니다. 활용법이 정말 많아요. 깻잎 장아찌를 담가 보세요. 깻잎을 깨끗이 씻어서 간장, 식초, 마늘, 생강을 넣고 하루만 재워두면 됩니다. 단무지보다 훨씬 시원하고 개운해요. 된장 무침도 좋습니다. 깻잎을 살짝 데쳐서 된장, 참기름, 깨소금으로 무치면 끝이에요. 밥반찬으로 그만이죠. 들기름 무침은 어떨까요? 생깻잎에 들기름, 소금, 마늘만 넣고 살살 무치면 됩니다. 오메가3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저희 환자 중에 박순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3세 고혈압 환자셨는데 매 끼니마다 단무지를 꼭 드셨어요. 단무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제가 깻잎 장아찌를 권해드렸죠? 처음엔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시더니 한번 맛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셨어요. 이게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요. 3개월 후 순희 씨의 혈압은 160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깻잎의 또 다른 장점은 1년 내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한 봉지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기도 하죠. 보관법도 간단해요. 키친타월에 살짝 적셔서 깻잎과 함께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은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튀김을 구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삭한 치킨, 고소한 돈가스, 맛있는 생선가스. 튀김만큼 입맛을 돋우는 요리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튀김의 진실을 알면 섬뜩할 거예요. 튀김이 왜 문제일까요? 우선 기름 온도가 18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의 분자 구조가 변해요.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 거죠. 트랜스 지방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죠.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재사용 기름입니다.
치킨집에서 같은 기름을 며칠씩 쓰는 경우가 많아요. 기름이 산화되면서 발암물질까지 생성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어요. 시중 치킨을 분석해 봤더니 트랜스 지방이 한 마리당 5g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그럼 튀긴 음식은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리법만 바꾸면 돼요. 바로 구이, 오븐,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에어프라이어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서 음식 표면의 수분을 날려보냅니다. 기름 없이도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기름 사용량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일반 튀김보다 70%나 적게 사용해요. 칼로리도 그만큼 줄어들죠. 에어프라이어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치킨은 물론이고 감자, 어묵, 생선까지 다 가능해요. 심지어 두부도 바삭하게 구워집니다. 저희 환자 중에 최영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58세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주 3회는 꼭 치킨을 드셨어요. 일 끝나고 맥주 한 잔에 치킨이 최고 아니겠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의 2배였어요. 저는 영수 씨에게 에어프라이어를 추천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치킨을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닭다리살을 양념에 재워두고 에어프라이어에 20분만 돌리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치킨이 완성돼요. 영수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3개월 후 영수 씨의 콜레스테롤은 180으로 떨어졌어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생선 구이는 어떨까요? 기존엔 기름에 지져서 먹었다면 이제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워보세요. 생선의 본래 맛이 더 잘 살아나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를 썰어서 올리브유 한 스푼에 버무린 후 에어프라이어에 15분만 돌리면 감자튀김이 완성됩니다. 맥도날드 감자튀김보다 맛있어요. 어묵도 가능해요. 어묵을 에어프라이어에 5분만 돌리면 겉이 바삭해집니다. 간식으로 그만이죠. 에어프라이어가 비싸지 않나요? 요즘은 5만 원대부터 있어요. 한 번 사면 몇 년은 쓸 수 있고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없다면 오븐을 활용하세요. 200도로 예열한 후 음식을 올려두고 구우면 됩니다. 기름 없이도 충분히 맛있어요. 팬에 구울 때는 테플론 코팅된 팬을 사용하세요. 기름을 최소한만 두르고 약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됩니다. 조리용 기름도 바꿔보세요. 카놀라유나 콩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발연점이 낮아서 유해물질 생성이 적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밥은 백미 70%, 현미 30%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현미 비율을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둘째, 단무지 대신 깻잎장아찌를 활용하세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영양도 훨씬 좋아요. 셋째, 튀김은 에어프라이어나 구이로 대체하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추가로 2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넷째, 조리용 기름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바꿔보세요. 같은 양을 써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다섯째, 매 끼니 밥, 채소,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비율은 4:3:3 정도가 적당해요. 이 5가지 지침만 지켜도 건강검진 수치에서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3개월 후엔 혈액검사 수치에서 확실한 개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 50명을 추적 관찰했어요. 90% 이상이 수치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중 70%는 약물 치료를 미룰 수 있었어요.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있나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5일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2일은 자유롭게 드시면 돼요.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세요.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성공률이 3배나 높아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다이어트도 고가의 보조제도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단 3가지만 바꿔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건강의 비밀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 있어요. 백미를 현미로, 단무지를 깻잎으로, 튀김을 구이로.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지금도 제게 고마워하세요. 선생님, 약 먹지 않고도 건강해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순희 씨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깻잎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영수 씨는 치킨을 포기하지 않고도 콜레스테롤을 정상화시켰어요. 에어프라이어 최고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백미에 현미 30%만 섞어서 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로 힘을 보태드릴게요. 건강한 노후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약 대신 식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실제 환자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저는 의학박사 정민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